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쉐입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설계한 목적은 모든 도형은 넓이를 계산하는 기능과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모든 도형에서 넓이를 계산하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쉐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른 클래스들이, 예를 들면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라든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라든가 혹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각각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메서드를 완성해 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쉽겠죠. 그렇죠? 원은 3.14 곱하기 반지름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의 모양이 결정이 되면 그 도형에서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도형을 만족시키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그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스가 굉장히 길어지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스를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만들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리자.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리면 그 각각의 클래스에서 각각의 특별한 도형들에 대해서는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그런 기능이 쉽게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메서드를 이렇게 추상으로 선언을 해버리니까 클래스도 추상이라고 선언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생성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자 내용입니다. 추상 클래스도 생성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생성자를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없는 문제만 있을 뿐이고요. 네. 없을 뿐이고요. 생성자는 있어요. 이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는 곳은 특별한 클래스에서만 이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어요. 어떤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는 이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생성자를 호출을 못하고 객체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성자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생성자는 가질 수 있어요. 생성자의 역할은 멤버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성자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생성자를 아무 데서나 호출할 수 없을 뿐이에요.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무슨 메서드냐면 파이널 메서드. 파이널이라고 하는 수식어의 의미는요. 변경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 변수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변수는 상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메서드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이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재정의해서 다른 기능으로 혹은 더 확장된 기능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 파이널이 붙을 수 있는 곳은 클래스가 붙을 수 있어요. 클래스 앞에서 파이널이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 클래스의 의미는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 그게 파이널 클래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릴까요? 애브스트랙트를 파이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애브스트랙트를 파이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애브스트랙트 클래스의 목적이 뭐예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의 목적은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상속을 전제로 해서 상속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애브스트랙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애브스트랙트에는 파이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네.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생성자도 있고 메서드도 다 바디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인 경우에 파이널을 붙여서 그 확장을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클래스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draw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요. 잘 보시면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area가 리턴해주는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럼 area가 더블 값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예를 들면 뭐 3.1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페리미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값을 이 자리에다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6.28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서 문자열을 만들고 만들어진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자열을 만들겠다. 그 문자열을 출력하겠다. 딱 그거 하나인데 그 문자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area는 바디가 없어요. 무엇을 리턴하는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도 호출을 했어요.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페리미터도 마찬가지,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 바디가 없어요. 바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추상 클래스 아닙니다. 근데도 호출하고서 쓰고 있어요. 이게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지금 요 단순한 이 코드가 추상 클래스를 왜 만드느냐를 설명해 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완성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완성된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각각의 도형들마다 뭐 원이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각각의 도형들마다 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어떤 방법,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다른 나머지 작업들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메서드. 여기서는 뭐 그림을 그린다 뭐 그런 의미로 했는데 실제로 뭐 그래픽 함수 같은 것들이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 해상도가 얼마냐,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뭐 그려지는 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모니터 해상도 조절이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만들어. 모니터마다 다르겠죠. 그것만 결정을 해주면 실제로
뭐 모니터가 큰 모니터든 해상도가 큰 모니터든 해상도가 작은 모니터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내는 동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그 해상도에 맞게 크게 그릴 거냐, 해상도에 맞게 뭐 작게 그릴 거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부분의 동작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해상도의 특정 디바이스에만 종속이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모니터, B라고 하는 모니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얘가 모르죠. 그래서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구현해 주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주겠지라고 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서를 만드는 거죠. 이 추상 클래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려면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슨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주고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슨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화면에 그림을 그려줄게. 이런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코드를 단순화하면서도요.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구현이 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특별한 클래스들 더 특수한 클래스들 그게 서브 클래스죠. 일반적인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확장해서 더 특수하게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랍니다. 그 서브 클래스에서 각각의 그 특수한 경우들에 맞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면 공통적인 기능들은 그 특수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공통적인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상속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클래스다. 상속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메서드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고 렉탱글 클래스를 먼저 볼까요? 렉탱글 클래스는 쉐입을 확장하고 있어요. 쉐입을 확장하고 있으면은요. 쉐입이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도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추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그 abstract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를 구현하면 돼. 그러면 추상이 아닌 일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abstract를 붙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구현하는 게 목적이죠. 구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abstract를 붙이지는 않을 거고요.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필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필드들을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파라미터를 선언해서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선언해서 그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들로 필드들을 초기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줄이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줄이 슈퍼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생성자를 호출하면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우선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서 이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성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쉐입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쉐입을 만들 때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렉탱글에서 해야 될 일은 디폴트 생성자는 없으니까 부르지를 못하는 거고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파라미터를 보니까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 스트링 타입이죠. 파라미터가 스트링 타입이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거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해야 될 일은 슈퍼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라고 할게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을 때에는 디폴트 생성자만 호출하게 되는데 디폴트 생성자가 부모 클래스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무엇을 넣을 거냐? 저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쉐입에서 여기 문자열로 직사각형이라고 넣어주게 되면은요 쉐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텍티드 변수 타입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그죠? 저장을 해주고 그 타입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draw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용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 하시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하실 때는 메뉴에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가 제일 간단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소스 이 소스라고 하는 메뉴는 여러분들 몇 번 써보셨을 거예요. 그죠? 생성자를 만들 때랑 게터 세터 자동으로 만들어줄 때 그때 썼던 적 있었죠.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죠.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라, 메서드를 구현해라 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인 쉐입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 A가 다 붙어 있죠. 추상 메서드 에리어와 페리미터를 구현해라.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직사각형에서 넓이 리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직사각형에서 넓이 어떻게 리턴하면 돼요?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필드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둘레의 길이는요.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렉탱글을 완성을 합니다. 만들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서클에서도요.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서클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생성자에서 할 일은 생성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런데 부모 클래스가 디폴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불러주자. 그리고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문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면 되는 거예요. 디스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파라미터에 전달된 반지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스 오버라이드 메서드. 에리어와 페리미터 선택하시고 오케이. 끝났네요. 이제 기능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기능만. 자, 이게 여기 들어가 보셨네요. 그러면 가끔 이 이클립스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뭐 메서드가 멤버 변수보다 나중에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문법이 그런 건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관습적으로 멤버 변수들은 다 위에다가 먼저 선언하고 한 중간 정도의 생성자들을 오버로딩해서 생성자들 여러 개 만들고 그 다음 메서드는 그 밑에서 끝까지 메서드들을 만들고 보통은 그런 순서로 만드는 거고요. 뭐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없습니다. 네, 자, 넓이죠. 넓이는 동그라미 면적 구할 때는 mass.pi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mass는 클래스예요. mass는 클래스고요. 클래스 이름에서 점을 썼어요. 그러니까 mass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mass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에서 변수를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변수는 무엇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다. 그리고요. 이 값은 변경할 수 없는 변수. 밑에 여기도 설명을 보시면 나오죠. 네. 설명을 보시면 퍼블릭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태틱 인스턴스 생성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이널 변경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멤버 변수이면서 파이널인 변수는 멤버 변수이면서 파이널인 변수는 변수의 이름을 소문자로 만들지 않고요. 다른 변수들과 그러니까 차이가 두드러지게 전부 대문자로만 만드는 그런 관습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반지름 2번 곱하면 돼요. radius 이렇게 하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둘레 길이에요. 둘레 길이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쉐입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완성했고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완성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시켜 보는 거죠. 자,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한 줄씩 만드시면 돼요. 쉐입 배열. 그럼 쉐입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배열 선언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죠. new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배열 타입 써주시고요. 몇 개짜리인지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몇 개짜리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쉐입 타입의 객체, 쉐입 타입 객체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첫 번째는 렉탱글을 만들 거예요. 렉탱글을 어디다 저장해라?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저장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 배열의 이름은 shapes, 그죠? 배열의 이름은 shapes.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몇 번? 인덱스가 0번. 그죠? 여기에 어떻게 해라? 저장해라. 무엇을 저장해라? rectangle 객체를 저장해라. new rectangle. 사각형 저장하기 위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죠. 4, 5 이렇게 할까요? 넓이나 아니면은 둘레의 길이 계산하기 쉽게. 자, 이거 다형성 사용된 거예요. 이 안에서 다형성이 사용이 된 거예요. 배열이 저장하는 객체는 무슨 타입이에요? 쉐입 타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쉐입 타입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요? new rectangle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죠? 객체는 rectangle인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shape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rectangle 객체를 shape이라고 하는 타입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 rectangle 타입을 shape이라고 하는 타입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형태가 다양한 거죠. 타입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이렇게 다형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오른쪽이 하위 클래스, 왼쪽이 슈퍼 클래스인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업캐스팅이라고 하다 그랬죠. 업캐스팅. 서브에서 슈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해서 그냥 이거잖아요. 직사각형은 도형이다. is A 관계잖아요. is A 관계죠. 직사각형은 도형이다. 사각형은 도형이다. 그죠? 이런 is A 관계니까 이쪽이 서브 클래스, 이쪽이 슈퍼 클래스.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을 도형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shapes라고 하는 배열의 두 번째 원소니까 인덱스 1번. 여기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번에는 서클을. 서클에는 무엇을 넣으셔야 되냐면 반지름 넣으셔야죠. 10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오버라이드한 에리어 가지고 있고요. 오버라이드한 페리미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모 클래스인 쉐입으로부터 물려받은 드로우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렉탱글도 서클도 세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리어, 페리미터, 그리고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문 사용하시면 돼요. 형상된 포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콜론의 오른쪽에는 무엇을 써주시는 거냐면 배열 이름. 그럼 콜론 왼쪽에는 그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냈을 때 그 배열이 무슨 타입일 것이냐 이걸 써주는 거죠. 쉐입스에서 원소 하나 꺼내면 무슨 타입이 될까요? 쉐입 타입이 되겠죠. 맞아요? 쉐입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변수 이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S.점 해보세요. 점. 이클립스가 가르쳐주고 있죠. 배열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 S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아이콘은 A자가 붙어 있어서 추상 메서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꺼낸 객체는 도형 중에서도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이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이고 그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은 에리어를 오버라이드 덮었었잖아요. 그죠? 쉐입이 가지고 있는 에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직사각형이 에리어를 오버라이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보기에 아래쪽은 가려지고 뭐만 보여요? 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쉐입에 있는 에리어를 호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이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리어나 페리미터를 직접 호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드로우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로우. 네, 코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콘솔 창이 왜 여기 나와버렸지? 이렇게 두 줄이 나오면 돼요. 직사각형 넓이와 둘레, 동그라미 넓이와 둘레. 여기만 가로가 없군요. 이거 붙여줄게요. 쉐입에다가 붙이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하셔가지고 메인 다시. 네. 자, 볼게요. 여기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쉐입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실제 그 객체는 얘예요. 렉탱글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거기에서 드로우를 호출했어요. 지금. 드로우를 호출했으니까 그 드로우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드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드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타입. 자, 타입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직사각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왜 직사각형이라고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생성한 것은 렉탱글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렉탱글 객체를 생성할 때 슈퍼 클래스의 직사각형이라고 호출을 했고 슈퍼가 의미하는 거는 얘니까 여기 타입에 뭐가 들어갔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나왔는데 여기 area 숫자가 나왔어요. 20.0이라고 나왔어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area가 얘를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abstract죠. 실행이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성한 객체는 직사각형 객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사각형 객체니까 밖에서 보이기에 드로우를 호출하는 객체에서, 그러니까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S라고 하는 객체에서 보기에는 어떤 메서드가 보이는 거냐면 추상 메서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렉탱글에 있는 area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width 곱하기 height를 한 거고요. width 곱하기 height에서 여기는 이거죠. 아까 우리가 사각형 만들 때 4하고 5를 넣었었나요? 그래서 4 곱하기 5라고 해서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얘가 얘를 호출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둘레의 길이를 호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는 직사각형 객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 객체가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버라이드 한다는 얘기는 밖에서 보기에 얘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18.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원소도요. 여기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두 번째 원소는 서클이에요. 서클. 서클에서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면 자, 여기서도 타입을 먼저 호출하게 되는데 이 타입이 왜 동그라미가 들어갔냐면 메인에서 만들 때 뭘 만들었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슈퍼 타입을 부를 때 동그라미라고 호출을 했어요. 그럼 슈퍼 타입으로 가보시면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멤버 변수에 디스점 타입에 저장이 되죠. 그 디스점 타입이 여기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고요. 넓이 계산하려고 에리어를 호출하죠. 에리어를 호출하는데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실제로 인스턴스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는 에리어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페리미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쉐입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는 누군가가 만들어줄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개발팀 입장에서,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사다가 다른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요구하는 에리어, 페리미터 이런 것만 구현을 해주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브러리 업체가 제공해주는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제공 업체는 일반적인 모든 클래스에서 그 동작할 수 있는 기능만 딱 만들어주고 개별적인 특수한 기능들은 각각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버라이드 해라. 딱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특수한 경우에 맞게끔 두세 가지의 기능만 오버라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그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맞게끔 조정이 돼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제 드렸던 과제 내용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